해보면 수압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알고 나면 또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압은 아까 했던 것처럼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랑 바꿔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 이제 커런시끼리 바꿔치기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같은 이제 국내 수압은 원금 교환은 안 하고 노션이라고 그냥 명목으로만 갖고 있고 이자만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이랑 할 때는 커런시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그거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나라 이자율이 좀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라이보 뭐 원화 이자 얼마를 지급할 건지 그래서 CRS라고도 하고 그런 커런시 수합에서는 항상 전 세계 기준이 달러랑 하는 거예요. 달러랑. 우리랑 엔화랑 하는 수합 레이트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원화랑 달러랑 수합을 하고 엔화랑 달러랑 수합을 하고 그거 레이트에 의해서 이제 원화랑 엔화랑 결정되는지 그렇게 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CRS라고 하고 그래서 CRS, IRS 이제 그거는 외국 환까지 변하는 거고 얘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고 두 개 차이를 수압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두 개 차이. 그래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내가 달러를 빌려오면서 원화를 주고 이자를 얼마 받을지 그게 이제 여기서 고정금리랑 두 나라가 똑같은 스테이터스라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면 0이 될 거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 우리나라 이게 양수가 된 적이 거의 뭐 한두 번 정도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음수인데 그만큼 그게 이제 CRS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가 달러랑 바꿔서 받는 이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조달하는데 이제 힘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국가 간의 신용 등급도 또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압 베이시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관찰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달러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고 원화 자금 조달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들을 나타내 주는 거라서 이런 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그래서 CRS를 할 때 달러 대 원화를 그때의 환율을 가지고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돈을 손실을 봤어. 그리고 이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부상에서 수합을 했다고 하고 달러를 더 많이 빌려와요. 대신 이자를 더 많이 줘. 그리고 이제 수합한 것처럼 보이니까 수합한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부의 거래라고 이제 밸런스 시트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없고 그냥 주석으로만 달려 있어. 수합 거래를 했다. 그럼 거기서 달러가 들어와 있으니까 해보면 돈은 다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딘가 투자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벌어 놓으려고 채워 넣으려고 이제 일단 시간을 끄는 작업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수압이 되게 만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압이 뭔지 잘 모르니까 수압 거래 했다. 그러면 거래를 했나 보다. 그리고 여기 다 맞으니까 한동안 이제 가다가 뭐 정말 나중에 이제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운 좋게 채워 넣으면 이제 메꿔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융감독원에 있거나 뭐 어디 가서 한다. 이거 잘 알아야지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IFRS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걸 걸 잘 봐야지. 그런 상품들을 알 수가 있고 IRS 같은 거를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수압 같은 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 회계 업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거 발행 같은 거 하는 거에 법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뭐 회계사, 변호사 뭐 다 관심 있게 보는 거. 그 중에 이제 계량적인 면을 서포팅 해주는 게 금융공학에서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가서 대화도 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이제 학구적인 것보다는 좀 현장에서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오늘 이제 다루기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도 수합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1년부터 3년까지 이렇게 쭉.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도 수합이 되면은 뭐가 달라질까? 이제 모든 관심은 여기에 가 있는 거야. 여기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지불해야 돼. 여기서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C1이라는 걸 지불한다. C2, C3, 그래서 마지막 CN까지 지불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 이제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이걸 세팅할 때 그냥 1년 후에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자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대신에 여기서 뭘 지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X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금방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컨셉만 갖고 있으면은 결국 이렇게 지불하는 거에 현재 가치가, 그죠? 현재 가치가 뭐랑 같으면 돼? 이 X 지급하는 거에 현재 가치랑 어때요?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분모에 있던 것 중에서, 분모에 있던 식 중에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여기 부분 다 잘라내고 어디서부터?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분자에 분모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연금 부분 다 빼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만. 그죠? 그렇게 해서 선도금리, 선도수합의 금리를 그냥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합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건 금방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1년부터 하는 수합 지금 가자. 이자가 뭐가 합당하냐? 이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 이 이자율로 지금 가자.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성사시킬 거를 이거 모르니까 그럼 1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X를 이제 정했다. 정하면은 그 다음 관심사가 기대 수익이 정해진 거. 그죠? 기대값이 정해진 거. 그럼 이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거에 대한 결정.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분포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를 가정해요? 이 분포를. 잘 모르니까 일단 뭐를 가정해요?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왔다고 생각을 해서 로그노멀 분포를 가져요. 로그노멀 분포를. 이 로그노멀 분포의 기대값이 여기. 기대값이 여기. 이제 어떤 세상의 기대값이냐? 이게 이제 선도 위험 중립 세상이라는 데로 또 가야 돼요. 우리 옵션 할 때는 어느 세상에서요? 위험 중립 세상에서 하잖아. 이자를 할 때는 선도 위험 중립 세상에 포워드 리스크 뉴트럴 월드로 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따 시간이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도 수합에 이자율을 결정하고 결론적으로 선도 수합이라는 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이 기대값이 여기 있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 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캡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간단해요. 사실 의미는 간단한데, 이자를 변동금리 이자인데 여기에 RX라는 이자를 캡을 씌웠어요. 캡을 씌웠어. 그러면은 이자율 커버가 이렇게 생겼어. 현재 이렇게 생겼다면은, 자, 이게 이제 뭐 0.25 0.5 이렇게 할까요? 라고 치면은 0.75 1 그러면은, 자, 지금 3개월 동안 지급할 금리가 언제 결정되죠? 지금 결정돼요. 그죠? 얼마로 결정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 이자로. 그래서 여기에 지급할 이자는 요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급할 이자는 얼마죠?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예요? 아까 아까 안 들었다는 것을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 다시 한번. 자, 우리 새로운 학생들 질문 하나 할게요.
변동금리 채권을 샀어요. 채권. 현재 이제 이자율 커브 이렇게 생겼어요. 1억짜리 샀어요. 3개월마다 돈을 받아요.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만 캡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데, 자, 우리 0.25, 0.5, 0.75, 1.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자를 받아요.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데, 지금 이자율 커브 요게 0.02, 0.04, 0.06, 0.08 이렇게. 스케일링은 안 맞는데, 스케일링은 워낙 너무 안 맞게 돼. 아무튼 우리 아까 했던 이그젠플이어서, 자, 이렇게 이자율 커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에 돈을 빌릴 때 난 얼마를 빌려야 돼요? 얼마 이자? 2%. 6개월은 몇 프로? 4%. 9개월은 6%, 1년은 8%. 굉장히 이제 뭐 현실과는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3개월 후에 나는 이자를 얼마를 내죠? 변동금리 채권이야. 이제 변하는 거야. 3개월 후에 이자를 얼마 내요? 이자 계산 못해요? 얼마? 200? 자, 여기 이 이자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3개월 이자예요? 아니면 무슨 이자?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 이자는 항상 뭐 무슨 이자? 연 이자율, 연 이자. 1년 이자라고. 근데 이거는 1년에 4번 컴파운딩 한다고 치고. 자, 그럼 여기서 얼마를 줘야 돼? 얼마? 50. 1년에 몇 프로? 2%. 그러니까 1억에 200인데, 이건 얼마니까? 3개월이니까. 50만 원을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얼마를 줄까요? 여기서. 얼마 줘요? 계산할 시간 충분히 줬는데? 100? 100?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오네. 아까도 100이었는데. 150? 자,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뭐죠? 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 신밖에 없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왜? 변동금리 채권이니까. 이 채권은 지금 가장 3개월, 앞으로 3개월의 이자는 지금 결정이 돼 있지만, 그 다음 3개월 이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3개월에 가봐야지 안다고. 그렇죠? 3개월 가봐야지 알지, 지금 몰라요. 3개월 가서 이자가 어떻게 해? 이제 이 이자율 커브가 3개월 후에 가서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적용된 이자가 그때 가서 결정이 됐다. 지금, 그러니까 변동하는 거라고. 지금 모르는 거. 그럼 그 다음 지급할 거는? 그 다음 지급할 거는 뭐예요? 그때 갚아야 하는 거. 갚아야 하는 거. 단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어요? 얼마로 기대하는지, 기대값을 알 수 있어요. 기대값이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뭐예요? 선도금리 계산을 연속복리로 해서 계산해보면은 대략 이게 아까 150쯤 나와요. 150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걸 연속복리로 하느냐, 뭐 어떻게 된 커브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150이 나와요.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그래서 내가 이때의 이자를 지급을 픽스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값으로 지금 픽스 시켜놓은 여긴 뭐 2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픽스 시키고 이걸 단일하게 X로 하냐 똑같이 픽스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를 픽스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수학금이라고. 수학금. 그래서 아까 우리 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그럼 150으로 픽스를 시키는데 150보다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작을지
나타내주는 뭐가 있어요? 리스크에 대한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0보다 정말 많을지. 기대는 150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이보다 정말 많이 많아질지 작아질지. 이거에 대한 컨셉. 자,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까지의 이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지금 현재 중 이자 커브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여기서 지급될 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지급되는 거는 요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모른다. 요때 가서 이자율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커브가 계속 변해갈 테니까 3개월짜리가 이때 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로는 여기서까지의 요거 사이의 선도금리 가지고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봐야 아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자가 이렇게 됐다. 이자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이자가 이제 이 커브가 아니라 이자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으면은 이때 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자 커브가 아니고 이번에는 실제로 타임 시리즈를 봤더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RX다. 근데 이게 RX보다 그 순간에 이걸 여기서부터까지 정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게 RX보다 높다면은 얼마로 하게 해주는 그냥 RX만 되게 해주는 이게 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자율이 RX를 넘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자가 지금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현재 3개월 이자는 요게 3개월 이자야. 3개월 이자. 라이보가. 3개월 라이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 라이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그죠? 변하겠죠. 이게 변해나가요. 변해나가는데 이 순간에 가서 이 RX보다 낮으면은 그냥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게 결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3개월 라이브만 움직이는 거. 아까 이자율 커브가 아니고 3개월 라이브가 움직여서 요거보다 작으면은 그냥 가고 이게 가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요 값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거로 안 하고 뭐로 한다는 거. 요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캡을 뭐 3년 동안 했다. 그럼 3년 동안 나는 RX보다 더 높은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은 안 해요. 뭐랑 비슷해요? 옵션과 비슷한 거예요. 더 높게 가도 나는 뭘 할 수 있어. 이거. 페이오프가 어떻게, 요 한 구간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될까? 페이오프는 실제 이자가 R 뭐 T였다면은 RT 빼기 RX 요만큼 이자만큼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익을 보는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내야 되는 걸 요만큼 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음수면은 나는 신경 안 써요. 이런 꼴이 되겠죠. 이자율이. 그리고 요 기간이 있으면 요 기간이 델타만큼 곱해줘요. 이런 식의 페이오프를 갖는 게 캡이에요. 캡.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 캡릿이라고 얘기하라고, 캡릿.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3년 동안이다 다 묶어놓은 거. 뭐 캡이라고 부르고. 캡은 이제 이것들의 포트폴리오에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고, 하나하나는 캡릿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건 이제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놓은 거고, 반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플로어로. 그 아래 위로 두 개 같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생긴. 아래 위로 내려가면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면 요거로 해주는 두 개 사이로 고정시킨 거. 이게 뭐죠? 이게 카라 같은 카라 이렇게 된 그런. 자, 그래서 이자율에서 이제 정말 옵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캡, 플로어, 칼라인데 그 캡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적용하셔서 캡의 구조만 잘 알면 되고. 캡이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 캡릿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있고 이제 여기 하나 여기 뭐 TK라고 그러고 TK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RX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3개월짜리 라이브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갈 거예요. 움직여 가다가 이렇게 갈 거지, 이렇게 갈 거지. 그러면은 이 캠릿의 가치는 어떤 때 커질까요? 캠릿의 가치가 커진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캠릿이 가치가 커지려면은 다르게 고정되어 있고 있을 때 어떤 게 커지면 캠릿의 가치가 커질까? 물론 이게 내려가면 캠릿의 가치는 어때요? 커지겠죠. 왜냐하면 내려가면 많은 이자들을 낮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득이 될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거하고 조금 움직이는 거하고 여기 변동성 시그마가 있겠죠. K 번째 시그마 K. 변동성이 어떻게? 커지면은 나는 어때? 캡을 갖고 있으면 되게 유리한 거예요. 뭐랑 똑같아? 옵션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이 캡은 결국 뭐의 함수예요? 캡 프라이스는 결국 뭐의 함수예요? 이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할 때의 이 이자율의 뭐의 함수? 변동성의 함수라고. 변동성의 함수. 다른 게 고정됐다면. 변동성이 커질수록 캡 가치는 커져요. 자, 그럼 실제 가격이 있어. 마켓 프라이스가 있어. 이퀄라고 놓을 수 있잖아. 여기로부터 내재된 볼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 K번째 볼이. 갖고 올 수 있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이걸 보고 우리는 캡볼 볼러틸리티. 캡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이자율 움직임의 과거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 볼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실제 거래되고 있는 뭐로부터? 캡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 시장에서 보고 있는 캡으로부터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캡볼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옵션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또 늦게 올라가겠는데. 옵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옵션이 왜 중요해요? 한번 얘기해 보기 각자. 옵션이 왜 중요한 것 같다. 옵션 공부 다 했죠? 옵션이 왜 중요할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옵션으로부터 뭘 찾아올 수 있냐면 똑같이 방법으로 블랙스홀스 공식 있잖아. 옵션으로부터 뭘 가져올 수 있어요? 내재 변동성 갖고 올 수 있다. 내재 변동성. 그 내재 변동성은 뭐예요? 마켓에서 보고 있는 현재 언더라잉 주식의 뭐예요? 변동성이라고. 그게 뭐예요? 위험이라고. 내가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가 반복되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없잖아. 과거 데이터도 6개월치 데이터를 쓰는지 1년치 데이터를 쓸지 2년치 다 다르고 그걸 뭐 그냥 똑같이 평균 낼지 EWM을 쓸지 뭐 가치를 쓸지 뭐 다 다르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이게 유동성이 크다면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정보를 갖고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러틸리티가 중요하고 펀드 매니저나 제일 관심사는 첫 번째는 기대 수익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위험이잖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알려줘. 그게 옵션이 정말 중요하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자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캡.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선도 계약을 맺고 싶은데 여기 선도 계약을 맺으면 나는 선도 계약을 모르는 걸 맺었을 거예요. 어디로 맺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아까 선도금리 했던 것처럼 하나 고정시켜 놓지만 그게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 관심사 리스크인데 그게 어디서 온다? 이 식에서 만들어진 캡볼로부터. 그래서 캡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켓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캡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럼 요게 이제 K번째
캡닛이. 그래서 캡닛의 페이오프가 맥스. 실제 요거를 이제 뭐 RK라고 하면은 RK 번째 K 마이너스 RX 연구의 맥스가 되겠고, 그렇죠? 요만큼 차이를 나는, 이게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 R일 때, K일 때 요만큼 차이를 주는데, 요만큼에다가 뭐로 곱해줘야 돼요? 노셔널이 N 있고, 요 구간이 있으면 구간을 델타 K. 페이오프가 생겨요. 그래서 캡 계약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캡닛 하나에서는 요만큼 페이오프가 생기는데, 지불을 언제 해요? 여기서 결정돼서 지불은 항상 언제 하냐면, 여기서 하죠. 여기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거 현재 가치는 2에 할인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제 뭐로 할인할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여기 R T번째였다면은 RT TK 플러스, 요걸 이제 뭐 요게 이자율이 변동될 수도 있고, 뭐 R로 어떻게 부정식, 하여튼 이쪽 이자율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거를 적당히 할인하는데, 이거를 우리 그냥 쉽게 0 T, 요거는 뭐냐면은 TK 플러스에서 2를 주는 채권의 현재 가격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할인하는 거죠. K 플러스 1에서 요만큼 돈을 준 거를 요렇게까지 할인한 거고, 궁극적으로 얘를 다 몰래 1부터 n까지 썸을 해주면 이게 이 캡의 현재 가치, 페이오프 현재 가치.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가 되죠? 요게 뭐야?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저거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 분포를 어떻게 이루고 있고. 그래서 블랙이라는 사람, 이 블랙쇼울드의 블랙이 요거에 썸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각각 캡닛의 가치를 요거에 분포가 로그노멀 분포라고 하죠. 가정하고 저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캡 공식이에요. 캡 공식이 그래서 금리 캡이 여기 있는 것처럼, 금리 캡은 변동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이자율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건 이자율 커브가 아니라 이게 요거는 이제 3개월짜리면 3개월째가 이렇게 움직여갈 때, 이제 요거보다 높아지면은 여기 잘린 RK만큼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래서 요 기간에는 R1, 요 기간에서는 RK, 요 기간에서는 R3, RX 이렇게 이제 쭉 정해지는 그런 게 되겠고, 그래서 가치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L이라고 했네요. L에다가 백승 이렇게 돼서 명명 원금을 L, 캡 이자율 RX 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요 식이 되겠고, 그래서 TK 시점에서 관찰됐지만 실제 지급하는 거는 TK 플러스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처음 지급하는 건 여기서 결정됐지만 지급은 어디서? 뒤에서 하잖아요. 항상 뒤에서. 그래서 여기 있던 것처럼 블랙 모델에서 RK가 대수정기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분포의 변동성을 시그마 K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을 캡의 변동성, 캡볼이라고 부르고, 이제 좀 이따 수압의 변동성 말하는 수압전볼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할인체라는 거는 이제 T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에서 2를 주는 거에 T에서. 저기에 선도 위험, 아까 얘기했지만 선도 위험 중립 세상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혹시 선도 위험 중립 세상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저 선도 위험 중립 세상이라는 거는 간단히 자, 위험 중립 세상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 이제 어떻게 가는 식도 여러분 공부했나요?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 기대 수익의 뮤구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이 R이고, 변동성 시그마인 경우에, 자, 주가의 움직임, 주가 움직임의 식이 어떻게 되죠? DST는 좀 됐을까요? 그냥 주가의 움직임을 따지면은 피지컬한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뮤 ST DT 시그마 ST의 D BT 이렇게. 자, 이 식은 알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걸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뮤 빼기 R의 ST DT R ST DT DBT 이렇게 R을 뺐다가 더해주면 똑같겠죠, 그죠? 똑같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로 움직이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위험 이자율보다 초과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무위험해서 얼마가 됐어요? 이 주식에 뭐가 있으니까, 위험이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 위험을 택하는 대신에 나는 얼마큼의, 요 차이만큼의 뭐를, 기대 수익을 더 높이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요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요만큼의. 나는 무위험 대신에 요걸 택했잖아. 뮤를 택했잖아. 그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R, ST, DT를 빼내고, 플러스, 자, 우리 시그마 ST까지 뽑아내고 나면은, 시그마 ST를 뽑아내면은, 여기 뭐가 됐을까요? 뮤 빼기 R 나누기 시그마의 DT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뭐로 나눴어? 변동성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변동성은 뭐야?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위험 한 단위당 얼마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느냐. 그렇죠? 요거 뭐라고 부르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저걸 뭐라 불러?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MPR. 응? 이게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 이게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라고.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얼만큼의 더 기대 수익을 더 지불해야 되느냐.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 자, 위험 중립 세상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 중립 세상으로 간다는 거는 이 뮤를 뭐로 보내요? R로 보내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뭐야?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뭐가 돼?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뭐가 되죠? 이게 0이 되는 세상이죠. 위험 중립 세상에서는 위험을 택하는 거로서 어떻게 더 추가되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 없어요? 없는 세상이라고.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 그래서 이게 요 부분, 요 뮤 빼기 R 나누기 시그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CAPM 같은 데서 결국은 뭐야? 뭐를 알고 싶어요? 주어진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냐면은, 시그마가 변할 때 기대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충 관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일단 늘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시그마 위험 단위 위험을 내가 택할 때 얼마큼의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걸 원하느냐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문제는 우리가 옵션 프라이싱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밸류 VT에다가 뭐를 나누게 돼요? 2에 RT 이렇게 그냥 단순한 R이 뭐가 되죠? 이자 R이 상수가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2RT 상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자율 세상으로 오면은 이자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자율 자체가 변한다고. 변하니까 이자율 자체가 얘가 이제 2의 R 어떤 T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확률 변수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걸 기대값을 택할 때 이게 뭐 Q 세상에서 기대값을 택한다 하더라도 할 때 옵션의 경우는 이 R이 그냥 나와버리지만 이제 이자가 되면 여기도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적분이 가능해요. 기대값 계산이 가능해 안 해?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르게 이제 바꿔주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XT 나누기 YT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XT 나누기 YT라는 변수가 되고, 그럼 이 변수일 때 얘도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얘도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 할 때 그러면은 얘에 대한 시그마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시그마 프라임이 있겠죠. 두 개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 식이 이제 요게 ST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나눠주는 요쪽 부분에 또 다른 게 더 와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여기 뮤 바에 시그마 바가 있는 또 다른 게. 그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나누게 될 때, 나누어지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만들고 싶으냐면 어떤 매조를 찾아서, Q스타 매조를 찾아서 얘를 뭐를 만들고 싶어요? 뭐를 만들어야지 기대값 계산이 가능해. 뭐죠?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Q가 무슨 매저야? 무슨 매저라고 불러요? 무슨 매저라고 부르죠? 마틴게일 매저를. 얘를 마틴게일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를 마틴게일이 되는 순간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틴게일이 되는 순간에 모든 기대값은 어때요? T를 0을 대입했을 기대값이나 T를 대입했을 기대값이나 어때요? 다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 T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뭐랑 똑같으니까. 이 스타의 X0 나누기 Y0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값을 X0, 이게 뭐랑 똑같은 걸 할 수 있냐면 X0 곱하기 2의 Y0. 그러니까 X0는, 우리가 원하는 X0는 이거 곱하기 2의 Y0니까 Y0 이렇게 곱해줘서 X0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이루는 거에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언제 마틴게일이 되느냐. 언제 마틴게일이 되느냐. 그래서 마틴게일 되는 걸 찾기 위해서 XT, YT 둘 다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 그래서 이게 언제 마틴게일이 되냐면은 YT의 변동성 시그마 바가 있었다면은 이 시그마 바가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되는 세상으로 가요. 저게. 그 세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도 위험 중립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 세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만들어주는 세상을 가면은 얘가 마틴게일이 돼요. 마틴게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까,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불러? 나눠져 있는 이거, 밑에. 누머레요. 이게 누머레. 그러니까 이거를 누머레어 나눠주는데, 누머레어의 변동성이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되는 세상으로 가면, 이거 마틴겔이 되고, 마틴겔 세상에서는 뭐가 다 똑같아요? 기대값이 다 똑같아요. 기대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아까처럼. 그래서 이제 이자율 할 때는 요 밑에 걸 다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선도 위험 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그냥 일단 여기서 이렇게 선도 요거에 대한 PTTT, PTTK 플러스 1 얘가 지오메트릭 브라운이한 모션을 이룬다고 가정해요. TK 플러스 1 고정되어 있고 스몰 t가 바뀌잖아. 이 스몰 t가 바뀔 때 얘가 지오메트릭 브라운이한 모션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런 꼴로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그마를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로 보니까 이게 시그마가 돼요. 그런 세상으로 가요. 그러고 가면은 저거로 나눠준 것이 마틴겔이 되는 그런. 자, 이게 컨시스턴트한 게, 이게 아까 2의 RT가 되면은, 이게 2의 RT가 되면은 R이 상수고, 여기 변동성이 얼마예요? 여기 이거의 변동성이 얼마예요? 얘는 브라우니안 모션 텀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변동성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 거야. 이게 0이 된 세상. 이게 0이 된 세상이 뭐만 남아있는 세상? 무위험이자 R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위험 중립 세상에 가서 옵션일 때는, 이게 밑에가 상수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율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R이 바뀌잖아. 이자율 바뀌는. 그래서 선도 위험중 세상으로 생각해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아까 했던 선도 이자율이 결정된 게, 선도 금리가 결정된 게, 아까 우리 했을 때 150이 기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대값. 그 기대값이 어디서의 기대값이냐면은 이 선도 위험 중립 세상에서의 기대값. 그 기대값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도 위험 중립 세상에서의 미래 이자율의 기대값이 선도 이자 금리가 되고, 그래서 T0에서의 관찰된 TK 시점에서의 선도 라이벌을 FK라고 하면은 요 RK의 기대값은 요 세상에서의 기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TK 플러스 K번째 캡닛에서 이렇게 분포를 이룰 텐데 이거의 기대값이 뭐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되는 이자잖아요. 그죠? 그죠? 기대값은. 이게 뭐예요? 선도금리라고. 요새 선도금리. 이 선도금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값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느 세상에서, 어떤 매조에서의 기대값이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선도 위험중 세상인데, 뭐를 누머레어로 하는 데냐? 요 할인채, 요거를 누머레어로 하는, 여기 밑에 YT로 들어오는 선도 위험 중립 세상에서의 기대값이 바로 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TK 플러스 1이 요게 요 TK 플러스 1이 온 거고, RK 한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캡닛의 가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블랙쇼울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맥시멈 이 부분이 아까 했던 여기 0시점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채권 할인율 TK에서 이루어주는 채권의 현재 가격, 델타 K가 구간, L이 노셔널 명목 원금, 그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페이오프였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기대값을 요거에 대한 기대값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택해서 요걸 이제 풀어주면은 얘가 뭐기 때문에 RK가 로그노멀 분포기 때문에 적분이 풀려요.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블랙쇼울즈 공식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FK가 여기 뒤안 이렇게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 선도 금리 할 때 어떻게 돼요? 선도 금리는 어떻게 되면 2에 S0 곱하기 2에 RT로 결정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S0 2RT 일단 거의 요 자리에 이제 요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F 제로가 여기서 이제 FK 먼저 FK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쇼울즈의 공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블랙이 이자율에 대한 캡 공식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전에 캡 공식이 거의 있으니까 이제 시그마 K가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블랙쇼울즈처럼 똑같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뭘 찾아내 거꾸로 시그마 K를 찾아내는 거꾸로. 그게 아까 말한 캡볼이고 요건 각 하나의 캡릿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K에 대해서 쫙 다 더해주면은 캡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수압이 물론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수압은 기본적으로 선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변동성이 관여가 되는 위험이 관여되는 첫 번째 모델이 캡이에요. 캡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압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탐이 있고 1년부터 아까 이제 선도 수압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선도 수압. 수압을 여기서 들어가는데 그럼 선도 수압 갈 때 지금 정해버리자. 여기서 RX로 지금 정해버리자. 선도 수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수압을 이 R 변동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S0가 있고 S0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움직여 갈 거예요. 움직여 가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요거는 S0 S는 뭐냐면 ST는 2년짜리 수압. 네? 2년짜리 수압. 수압 이자율. 자, 2년짜리 수압 이자율이 지금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부터 2년까지면은 지금부터 S0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2년 동안 수압을 들어가면은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S0로 한다는 거라고. 그럼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2년짜리가 어떻게? 2년짜리가 계속 바뀌겠죠. 바뀌어서 수압을 이때 들어가기로 약속. 이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수압선이라는 거는 이 RX보다 수압 이자율이 더 올라가면 수압을 얼마 해주겠다는 거. 올라가면 수압을 RX에 해주는 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관 안 해. 아까 선도 수압은 뭐였어요? 선도 수압은 아래로 올라가건 위로 올라가건 밑으로 내려가건 다 뭐로 하는 거. 그냥 RX로 고정시킨 거예요. 선도 수압. 선도 계약 똑같은 거니까. 수압션은 옵션과 똑같아요. 이게 올라가면 난 이제 이 금리로 수압을 들어가야 되는데 난 어디로 들어가? 콜옵션처럼 요 금리로 수압을 들어가는 거야. 내려가면 그냥 난 신경 안 쓰는 거야. 콜옵션과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압션 하나 갖고 있으면 난 유리한 거야. 수압을 들어갈 건데 앞으로 2년 동안 1년 후부터 3년까지 2년 동안 수압을 들어갈 건데 수압 레이시 막 올라가 버리면은 골치 아프니까 수압선을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도 나는 요거에 들어갈 수 있어. 수압을 내려가면 그냥 꽝. 난 신경 안 써. 난 내려간 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그게 수압선이야. 똑같아. 그러면 이 수압선
우리가 이자율은 항상 기간이 있어서, 이자율은 항상 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기간이 있어서 하나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요걸 고정해버리면, 요걸 여기서는 2년으로 고정해버렸어요. 2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해? 하나로 변하겠죠. 2년 동안 적용. 그러니까 2년 동안 적용되는 수합 이자율이 있어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점점점 변하겠지. 요 2년 동안. 이제 기간이 변화하면서 요 값들이 변하겠죠. 값들이 변해 나간다고. 변해 나가다가 요 순간이 됐을 때 요게 결정이 딱 되는. 결정이. 밑으로 왔을 때 결정이 되는. 결정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요걸 미리 결정해 놨기 때문에 요만큼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합전의 이익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수합전도 옵션과 똑같으니까 이 수합 이자율이 결국 뭐에 영향을 받아요? 위로 많이 올라가는 변동성이 큰 수합인지, 이 원래 수합 이자율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어때? 수합 이자율이 클수록 이 수합전은 어때?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작으면은 뭐 별로니까. 그래서 옵션의 성격과 똑같이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수합션 볼이 나와요. 수합션 볼이. 그래서 나온 게 수합볼. 수합볼이라고도 하고 수합션 볼. 수합션 길이니까 수합볼이 나와서 이 수합 이자율이 움직이는 거에. 자, 블랙 모델은 뭐냐면은 이거의 분포가 똑같이 뭐라고 가정해요? 뭐라고 가정해요? 로그노멀 분포를 가정을 한다. 그리고 이거의 기대값이 요게 선도수합. 아까처럼 똑같이 선도수합의 이 기대값인데, 그럼 이 기대값이 어느 세상에서의 기대값이냐? 여기서는 똑같이 선도 위험 중립 세상으로 가는데 누머레어가 달라져요. 누머레어가 우리 아까 선도 수합 계산할 때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어누이티가 들어갔잖아. 그 어누이티를 누머레어로 하는 선도 위험 중립 세상으로 가요. 가면은 이게 선도 수합 금리랑 기대값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가서 유사한 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래서 블랙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아까 했던 아까는 뭐가 로그노멀 분포였냐면은 변동금리 이자율 자체가 로그노멀 분포로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가 로그노멀 분포를 이뤄요? 수합 이자율이 로그노멀 분포를 이룬다고. 근데 수합 이자율은 사실 뭐예요? 선도금리들의 뭐였어? 아까 했던 것처럼 가중평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선도금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로그노멀 가정을 했는데 선도 이자율들의 가중평균한 게 수합 이자율인데, 수합 이자율도 로그노멀로 가정하잖아. 로그노멀을 더해서 로그노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노멀은 더해서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수합이 먼저인지 그냥 보통 채권 나오는 이자율이 먼저인지 몰라. 어떤 게 우선하는 건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냥 혼동되게 쓰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고, 이 블랙 모델로 가면은 얘는 중간에 프로세스는 사실 가정을 안 해요. 그냥 요거 분포만 가정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뭐 아메리칸 타입 옵션이나 버뮤단 타입처럼 이렇게 중간에 콜 같은 게 있는 그런 옵션을 계산할 수 없어요. 블랙 모델 가지고. 중간에 패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캡 요거만 하니까. 그래서 캡 수합전을 하는데 이게 콜 스트럭처가 있는 이런 상품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이자율 모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마 숏레이트 모델들 봤나요? 헐화이트 모델 이런 거 공부했어요? 헐화이트 모델, 라이브 마켓 모델 공부했어요? 라이브 마켓 모델이 이제 이거랑 다이렉트리 연결되는 건데, 헐화이트 모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풀기 위해서 브라우니안 모션 텀에 ST 같은 게 안 붙어가지고 시그마만 있어가지고 전체 그냥 노멀 분포예요. 노멀 분포 움직여 나간다고. 얘는 뭐예요? 로그 노멀 분포를 가정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볼을 코트 하는데
이 볼이 어디서 어떻게 가정하고 나온 거냐면은 로그 노멀 가정하고 나오는 건데, 헐화이트 모델은 뭐예요? 그냥 노멀 분포라고. 음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까지는 현재 스팟 이자율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을 우리 RK라고 하고, R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선도 이자율을 F라고 그럴까요? F1, F2, 여기 적용되는 F3.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시간에, 현재 순간 보면은, 자, F1이 여기 있다는 말은 0.03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F0다. 1을 위에다 쓸게요. 2를 위에다 쓰고. 이게 F1 제로. 여기 F1 제로가 요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F1 제로가 지금 현재 F1은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이자로 따지면은 지금 요걸 뭐 0.25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1이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이라면은 지금 F1 현재 이게 여기서까지 적용된 이자가 얼마냐면 0.03이다. 3%. 그래서 여기 미래의 요 구간의 이자를 지금 픽스 시키면 뭐로 픽스 시킨다는 거예요? 0.03을 픽스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까지 초기 이자가 있겠죠. 0.04다. 쭉 하면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은 구간만큼도 쭉 있겠죠. 0.0 뭐 5막 쭉 있을 거라고. 얘들이 시작하는 점이.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가요? 시간이 가면은 이 여기서까지 적용된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바뀌어 나가다가 어디서 스톱돼요? 스톱될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 나가다 스톱되면은 요때 실제 적용된 이자가 요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이자는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적용되는 이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현재는 요거였다가 쭉. 자, 그럼 미래 이 각 구간별로 선도 이자들이 어떻게 돼요? 세트로. 이게 만약에 10년이었다면은 40개의 이자가 어떻게? 동시에 움직여 나가겠죠. 동시에 움직여 나가면서 얘는 가다가 첫 번째 건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 거는 가다가 여기서 끝나고, 쭉 움직여 나가겠죠. 그거를 동시에 모델링한 게 라이브 마켓 모델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애들이 각각 다른 브라우니안 모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 그럼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 하니까 애들은 분포가 어떻게 돼요? 다 뭐가 돼? 로그 노멀 분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모델과 매치가 되죠. 이걸 이제 그 다이렉틀리 모델링 하는데, 이 경우에 근처에 있는 이자들하고 멀리 있는 이자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어때요? 가까이 있는 이자끼는 어때? 비슷하게 하나 움직이면 같이, 하지만 멀리 있으면 어떻게?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변동성도 있지만 뭐까지 생각해요? 애들 간의 코릴레이션까지, 이제 코릴레이션까지 해서 3개월짜리 10년이면 40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각자의 변동성이 있고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40개가 동시에 모델링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저거 캘리브레이션 하려면 굉장히 할 게 많아.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들을 이제 적당히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심플한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써가지고 블랙 모델과 같이 매치시키는, 이렇게 해서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뭐 BGM 모델이라고도 하고 라이브 마켓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수압비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존의 이자율이 워낙 복잡하게 많이 움직이니까 파라미터가 몇 개 없으면은 이게 별로 형태가 안 나와서 다양하게 할 수가 없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캘리브레이션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이제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 이자율 모델로 잘 알고 있어야지
지금 구조화 채권 같은 것들, DLS 같은 것들이 발행되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프라이싱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히트시키는 상품도 만들어내고. 요즘에 막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해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제 중국도 굉장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LS 타입, 뭐 DLS 같은 이자율 변동되는 그런 구조화 채권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액수는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중국도 시작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꼭 우리나라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자가 지금 낮잖아요. 그죠? 이자가 낮으면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투자할 때 이자가 좀 나랑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이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자가 그냥 못 받더라도 어떤 경우 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거나 뭐 이런 구조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행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하려면 새로운 상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걸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럼 상도 받고, 파상품. 저도 얼마 전에 평가해서 어디 상 주는 거 하나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하나 주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판상품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려면은 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조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가격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럭처링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중요한 해칭을 어떻게 해칭해 나갈지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자, 그래서 우리 수합션에 대한 얘기를 뭐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수합션은 이자율 수합에 대한 옵션으로 옵션 소유자에게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해진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형태로 수합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옵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년부터 3년까지 수합을 체결할 건데, 미래에. 그러니까 권리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수합션의 행사 가격이라면은 수합 이자율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용된 수합 이자율은 계속 바뀌어 나갈 텐데 올라갔을 때 요만큼의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면 그냥 상관없고, 올라가면 난 이거로 수합을 들어가서 이만큼의 이자를 계속 내면서 수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변동금리 대신 바꿔치기 할 때 나는 이거 대신에 뭐를 넣는 거야? 이 값을 넣는 거야.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랑 캡과 유사하게 이제 이런 형태의 페이오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수합 이자율을 RT라고 하고, 명목 원금을 L이라고 그러고, 정해진 고정금리, 이게 이제 RX라고 하면은, 주어진 TK에서 TK, 한 구간, 뭐 TK에서 TK 플러스 1까지, 요 사이에, 이제, 수합션의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옵션 형식으로 주어지죠. 그죠? 맥시멈, 요거하고 차이에 맥시멈, 더하기 0에다가 델타 K 구간이니까, 델타 K 구간에 L. 캡과 유사한 형태의 저런 이제 수합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럼 이제 수합전의 현재 가치는 얘들을 똑같이 여기서 RT 빼기 요 맥스에다가 요걸 해주고 L 곱해서 요거 현재 가격은 여기 현재 가격 현가 다운 시켰으니까 현가 만들어서 해주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런 썸 형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뭐죠? 뒷부분은 요게 구간이 일정하다면은 이게 뭐예요? 구간이 일정하다면은 앞으로 빼내면 되죠. 그죠? 그럼 저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할인가들의 현재 가격이니까 뭐죠, 저게? 어누이티. 저 뒷부분이 뭐가 돼요? 연금이 되고, 여기서 변수가 뭐가 되죠? RT가 확률 변수가 되겠죠. RT. 그래서 AT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게 어누이트의 A고, 그래서 정의하면은
저 연금 AT, H자로가 아니라 AT. 연금 AT에 대한 선도 위험 종립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연금, 요 위에 있는 저 AT를 누메러로 갖는 세상으로 가면은 그 세상에서 기대값을 택하면은, RT의 기대값을 택하면은, 그게 선도 수합 이자율이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블랙 모델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누메러를 이제 바꿔주는데, 여기서는 저 AT를, 어누이티를 누메러를 갖는 선도 위험 종세상으로 가서, 다시 말해서 저 AT의 변동성을 뭐로 갖는,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저 AT의 변동성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기대값을 택해주면은 그 RT의 여기서의 얘들 가는데 이거의 기대값이 정확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도 수합 이자율이 된다. 선도 수합 이자율. 그래서 그걸 똑같이 활용해서 아까처럼 기대값을, 이게 이제 로그 노멀 분포이기 때문에 기대값을 계산하면은 똑같이 블랙쇼르처럼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은 여러분이 블랙쇼르 공식을 로그 노멀 분포에서 직접 이렇게 해봤으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단순한 형태, 시그마를 상수로 봤을 때 수합선에 주할 수 있어요. 자, 쉴까요? 이제 10분만 쉬었다가.